먼저 환경수사원 위원회 소속 김기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중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청객이 오셨네요. 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수위 소속 마포 4 김기덕 의원입니다. 올여름은 무난히 무더웠습니다. 111년, 그러니까 대한제국 서울관측소, 농상공부 서울관측소가 생긴 1907년 이후 가장 무더웠습니다. 이러한 폭염은 급격한 기후변화에서 비롯되는 자연재해지만 일용직 노동자, 저소득층, 고령 인구 등 취약계층에게 더 위험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재난이기도 합니다. 올해 같은 폭염은 앞으로 더 계속될 것이고 심화될 것인데 서울시는 계층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장님의 시정 철학과 주요 지역 사안들의 추진 현황을 짚어보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2012년 민생 현안을 살피기 위해 은평 뉴타운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셨죠. 올 폭염이 절정일 때 강북구 삼양동에 있는 옥탑방에서 한 달 살이 체험을 하셨습니다. 이 옥탑방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사는 소중한 보금자리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옥탑방 살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쇼다, 대권 행보다 라는 말도 있지만 시장께서는 민생 현안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됐다. 그리고 행복했다. 답은 현장에 있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강남북 균형 발전 전략을 공개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가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시장의 철학이 담긴 정책이 나와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시장께서는 이번 서민 삶에 한 발 더 다가가셨습니다. 첫째, 무엇을 느끼셨고, 둘째, 무슨 정책적 수확을 얻었으며, 셋째, 쇼다, 대권 행보다는 말에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우리 김기덕 의원님은 어디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까 동의합니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죠. 예. 그 강북구 한 달 살이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미 이 현장이 늘 언제나 모든 정책이나 구상의 전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왔고 실제로 또 그렇게 실행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4년에 이미 서울시의 20개 구청에 1박 2일에 현장 시장실을 꾸리기도 했고 또 은평 뉴타운에 있는 그 SH공사의 주거 615채가 4년째 매각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9일간의 현장 시장실을 꾸리기도 잘 알고 있죠. 그때도 그 시정질만 했죠, 제가.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늘 현장에 저는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이 다른 정치인과는 다릅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정치인들은 주로 사실은 집행 권한을 안 갖고 있는, 그래서 말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위상이지만 서울시장은 막강한 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강북구 한 달 동안 아마 그 발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 한 달 동안의 결과가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삼양동의 변화, 강북구의 변화, 또 비강남권의 변화, 아니 서울시 전체의 변화,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지구촌 사회에서 많은 대도시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예컨대 자동차와 주차장의 문제, 또 골목 경제의 몰락 붕괴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에 대한 나름 답이 들어있다는 걸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차근차근 잘 실행가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열심히 해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쇼다 대권 행보라는 말에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그냥 생략하시겠습니까? 언제나 그런 지적이 있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그동안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쏟아지고, 그리고 제가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주민들을 만나고 대책을 마련하는 걸 보고 그런 말은 사실은 많이 쑥 들어갔죠. 예. 좋습니다. 자, 시장님의 진정성을 믿고 변화된 정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옥탑방 살이를 하시면서 서울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최저 주거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SH공사 영구 임대 아파트에는 서울시 6개 자치구에 22,672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 대다수는 하루하루 벌어서 생활하고 있고, 은행에 저축한 돈이 단돈 100만 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 등 과반수 이상이 수급자에서 비수급자로 자격이 변동됐습니다. 2009년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임대가격 조정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2년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무려 20% 인상률을 적용하여 재계약을 맺고 있어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 때문에 살 길이 막막하다며 대책을 호소하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마 6개 지구의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께서 이 사실 알고 계시나요? 네. 예, 알고 계시죠? 시장님, 이분들은 거의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자식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자식들이 도와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적지요. 20%씩이나 인상하게 되면 주거비 부담이 커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가 자격 변동 대상인 장애인 등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서 임대주택만이라도 영구 임대 10% 미만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보증금도 지금 3회 나누어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6회로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단기적으로는 국토부의 관계 규정 개정 건의 등을 통해 피부에 와닿는 주거 복지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통하여 소득 수준을 고려한 합리적인 임대료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대통령 공약인 이 사업을 먼저 실시해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생계 간단하게 수급자나 의료 수급자가 소득 수준의 향상이 되면 수급권자에서 제외가 되죠. 그래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에게 적용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들이 뭐 소득이 증가하거나 이 수급자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이죠. 그냥 일반 수급자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라서 일반 임대보증금과 또 수급자 임대보증금의 차익인 그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그걸 그나마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2년마다 이렇게 납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요 3회를 6회로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면은 그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국토부 없이. 아닙니다. 그 고시가 저게 돼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 수렴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수준을 우리가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할증 금액 납부 횟수를 늘리도록 그렇게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방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좀 다양화하고 그리고 동시에 또 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 체계를 개선하겠다. 대기자 명부제도도 도입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현재 지속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또 관리 운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어떤 제도적인 조건도 확보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하루속히 그 유형 통합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 3회에서 6회로 줄이는 거, 또 국토부의 건의를 해서 관련 규정 개정 건의 등 이 서울시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박원순 시장께서는 사람 특별시장을 표방하고 민생, 상생, 재생을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생과 관련된 상암 DMC 복합 쇼핑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 4월 상암 DMC 3개 부지 6,245평을 1,971억 7,400만 원에 롯데 측의 복합 쇼핑몰 건립 부지로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쯤은 완공되어 마포, 서대문, 은평 주민들이 생활 편의는 물론 지역 발전에 도모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망원시장과의 상생 협의를 빌미로 5년간 건축 허가를 지연시켜 95%가 찬성하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참고로 본 질문은 지역 발전과 주민을 대표해 드리는 것으로 롯데 측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며 망원 월드컵 시장도 제 지역구임을 밝혀드립니다. 시장께 5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2013년 계약 체결 당시 망원 시장이 없었나요? 둘째, 상생의 염려가 있었지만 애초 땅을 팔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셋째, 상생협의 대상인 바로 옆 상암동 삼정가 상인회, 마포 농수산시장 등은 입점을 반대하지 않고 지금 찬성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상생협의 대상이 아닌 2km 밖의 망원시장만 반대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넷째, 망원시장 측은 과거 합정동 호플러스 입점을 적극 반대했었고 나중에 수용했는데 그 진행된 과정과 결과를 시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섯째, 서울시의 대형 쇼핑몰에 들어와서 옆 시장이 망한 곳이 있나요? 이 물음에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좀 성숙된 방청.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내어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참아주시고
시장께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때 한두 번 정도 하시는 것은 무난하겠습니다. 예. 자,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제가 알기로는 주변 상가와 이렇게 상생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금 이 매각할 때와 또 실제로 이 건축 허가 신청을 할 때는 그 상가를 예컨대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뭐 규모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여러 이 의견들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암동 DMC의 대규모 새 필지에 롯데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이 쇼핑몰의 영향권은 단순히 1km가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반경 3km 안에 있는 상가와 상생이 필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는 그래서 DMC 롯데 복합 쇼핑몰 입점 시에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 주변 영향권 내 지역 상인회와 롯데 간 사전 상생 협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지역 상생 TF를 2015년 7월부터 구성 운영해서 금년 6월까지도 14차례에 걸쳐서 상생의 방안을 지금 찾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 TFTM은 그 마포구의 대규모 점포 입점 계획에 따라서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와 마포구 그리고 학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지역 상생을 TF가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 그 15명으로 구성된 이 TF에서는 그러니까 지역 상권의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지 또 중소상인 간의 갈등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구성돼서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TF가 14번 열렸고 또 이해 당사자 면담을 9번 했고 또 롯데와 또 반대측 상생협의회도 2번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시장만의 의견을 반영한 게 아니라 주변 영향권 내에 지역 상인회와 주민 그리고 사업자인 롯데와 여러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또 의견을 조율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km, 1km 이내에 있지 않은 시장은 상생 TF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에도 계속 상생 TF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핵심적인 질문을 드린 것은 답변을 피해 가시는데 그때 당시에 땅을 안 팔았어야 되는 것을 왜 팔았느냐, 그리고 망원시장이 홈플러스 입점할 때 그 추진된 과정을 알고 있느냐, 뭐 이런 것은 모르시지는 않을 텐데 들으셔서 제가 이 무거는 긍정으로 알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가 부지를 매각할 때도 망원시장은 존재했고 당시에 망원시장과 상생협의가 고려되니까 개발 사업자 측과 입점 계약을 한 것입니다. 만약 망원시장을 우려하고 상생을 염려했다면 해당 부지를 당시에 매각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님, 지금 상생 TF팀 구성과 역할 잠깐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답변은 대신하겠습니다. 복합 쇼핑몰 걸리면 생존권이나 이익이 달린 첨예한 문제이니 합의한 도출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2015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이 넘게 무려 14차례에 걸쳐 TF팀이 개최된 거고요. 그 사이에 서울시는 2016년 2월 경제민주화 특별시 선언을 통해 불공정 거래 개선, 경제적 약자 보호, 상생 협력하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상생을 위한 조건을 사업자 측에서 대부분 수용했음에도 왜
DMC 롯데축구 인허가를 지금 보류시키고 있는 겁니까? 망원시장 손을 들어주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당시 지역시의원 주장을 존중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극한 말로 지역주민 의사를 무시해서입니까? 묻겠습니다. 상생 TF팀의 상생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하신 거하고 중복될 수 있는데.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그 주민 이 쇼핑몰이 들어서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측면과 동시에 그게 전통시장이라든지 이 중소상인들이 또 생존권이 보장되고 한다는 뭐 이런 두 가지 요구가 사실은 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 서로 협의해서 그러한 갈등이나 내용을 조정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TF도 만들고 지금 14차례나 이런 협의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문제는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16년 11월 시장께서는 전국 상인대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상인 측과 협의하시는 DMC 쇼핑몰은 입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경제민주화 특별시 선언에 따른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원론적인 입장. 아니 뭐 가능하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하고 협의해서 그런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뭐 이런 이 시설이 들어서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그때 당시에 사업자가 원할 경우 부지를 환매할 의사가 있다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진도를 나가버린 거예요. 시장님 생각을 발표를 하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매각할 때의 이 쇼핑몰의 목적이라는 것은 서울시가 알고 있었지만 그게 어떤 규모이고 뭐 여기에 들어설 시설이 쇼핑몰뿐만 아니라 뭐 여기 판매 시설과 비판매 시설이라든지 또는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 이런 말씀이죠. 어쨌든 중립을 지키고 상생의 협력 관계를 도모해야 될 책무가 있는 시장이 공개석상에서 부지 환매 의사까지 언급한 것은 상인 측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양보나 사업을 포기 종용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시장님 한마디 한 말씀 표정 하나에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시장님의 말 한마디가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생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이익과 공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의 서울시 행정은 상생을 말하면서도 다분히 한쪽 입장에 치우쳐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니라 상생 TF팀 회의 시에 주민 대표가 참석해서 제시한 의견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생협의 대상 기준은 1km 이내인데 2km를 벗어난 망원시장 상인회가 다른 비대위를 대표해서 영향평가 2의 당사자로 상생 TF팀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조인동 경제진흥시장 맞아요, 틀려요? 그만큼 서울시의 상생 TF팀 운영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불신이 크다는 겁니다. 시장님, 상생 TF팀은 언제 누구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으며 개선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예, 우선 아까 말씀 중에 저희들이 뭐 누구를 편들고 안 들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서울시가 구태여 뭐 누구의 편을 당연히 그렇게 말하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쇼핑몰이 들어와서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 그만큼 지역 주민들에는 또 편한 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또 동시에 그 인근에 있는 망원시장을 포함해서
중소상인들의 또 이 생존권도 어쨌든 서울시가 보호해야 될 또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참 고민이 깊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반경 1km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망원시장이 DMC 롯데 쇼핑몰 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2km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분명히 개설 지역의 반경 3km로 이렇게 상권의 영향력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의 대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질문하신 이 TF는 사실은 아까 이런 갈등이 시작되면서 이 2015년 7월에 구성을 해서 네, 구성은 했는데 양쪽에 예,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이거 당시에 만들라고 제안 이 자리에서 한 분이 있죠. 뭐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그 지역 시의원이 2015년 4월 14일 날 이 자리에서 서동록 경제본부장을 중심으로 상생 TF팀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을 했을 때 시장께서 좋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니 뭐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다 좋습니다. 시의원님들의 말씀을 다 기억은 못 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게 시의원님의 제안이든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든 아니면 시의 자발적인 생각이든 아무튼 이런 갈등이 있을 때는 TF를 만들어서 서로의 의견을 듣고 갈등을 조정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일에는 이런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사업자 측에서 제안한 안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뭐 잘 아시다시피 그때 이 롯데 쇼핑이 이 세 필지 모두 판매 시설로 예. 개발하겠다 이런 걸 이제 서울시에 작년 3월에 제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보류가 됐고요. 심의가 보류가 됐고 6월 27일에는 부결 결정이 났죠. 그래서 롯데 측에서는 4월 5일 날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서 시에서 6월 27일 부결 처리했고 8월 7일 날 소송은 일단 종결돼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런 과정은 불필요하고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제가 답을 말씀드리죠. 사업자 측은 지하 통합 개발을 하지 않고 부지 3개 부지 중 1개 부지 건물을 비판매 시설로 추진하겠다고 서울시 안을 받아들여서 양보를 했습니다. 잘 보시면 이게 원래 3개 부지인데 왼쪽 부지는 비판매 시설로 업무 시설로 하고 2개를 저렇게 13, 14를 합치겠다는 거죠. 하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수준의 판매 시설다운 규모로 개발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 문제의 당위성은 여기 계신 의원님도 또 당연히 백화점 건물이 2동이 들어서서 가운데 중간쯤에 통로내 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해도 하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만들어 주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야죠. 번호는 하필을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 조건을 내걸어 결국 인허가를 안 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양보한 수장안은 당연히 받아들이죠. 이제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꼭 들어가야 됩니다. 양측의 의견이 조정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남은 이 문제 해결은 지금 하필 문제 시장님의 결단밖에 없어요. 통큰 결단을 이번에 한번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좀 전에 이제 그 말씀하신 그런 그 롯데 측의 안은 그게 공식적으로 이전 계획과 다른 건립 계획, 다른 구체적 제안을 아직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롯데가 이 DMC 롯데 복합 쇼핑몰 개발 계획을 그 수정안을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제출을 하면 구체화해서 제출을 하면 또 이 지역 주민과 지역 상인의 이런 의견을 청취해서 법적 또 도시계획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저렇게 서울시에 제출을 했어요. 제출된 지금. 바가 없습니다. 예, 하필 하겠다고. 자, 물론 상인 측과
사업자 측의 합의한 도출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인내도 저거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신 거. 여기에서 또 관가되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형 판매 시설 현황을 보시면 서부권의 경우 다른 지역이 10에 비해서 4로 현저히 적습니다. 이 쇼핑몰 건립이 추진되던 2013년부터 지역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입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 상권 보호라는 명목하에 5년이 넘도록 도시계획 인허가를 해주지 않아 사업 부지는 이렇게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 입점을 촉구하는 수천 명의 청원이 있었고 집회 등을 통한 입점 요구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 주민 300여 분이 오셔서 시장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서울시가 원칙과 확정된 사안을 정리해서 조속히 조정안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로 인해 상인과 주민 간의 불화가 커지게 해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시장께서 지난 12월 13일 국회 야학당에서 제가 여쭙을 때 잘 될 거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대 입구 선거 때 송대 입구 식당에서 제가 이 핸드폰 꺼내서 보여드렸더니 해야지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 말고 상암 DMC 쇼핑몰 입점 추진에 대한 서울시와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이 무엇이고 이후 추진 계획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저는 김기덕 의원님의 주장이나 또 여기 와 계신 지역 주민들의 입장도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좀 번듯한 쇼핑몰이 와 있으면 아무래도 이 쇼핑에 편리하고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지금 아까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님 김용석 대표위원님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99대 1의 사회, 사실은 롯데 쇼핑몰이 들어와서 주민들의 편의가 정대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게 들어와서 그 인근에 아까 법에도 그 3km까지는 영향권 안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그 우리 말하자면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들의 그런 어려움도 어떻게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저희들이 안 하겠다든지 절대 안 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소수자, 우리의 이웃, 말하자면 이 대형 쇼핑몰이 들어옴으로써 이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영업 환경이 어려워지는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런 그 영향이 덜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뭐 의원님의 주장이나 주민들의 요구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늘 이런 고민들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 측에서 아직 이 DMC 롯데 복합 쇼핑몰의 개발 계획을 전에보다 수정해서 구체적으로 아직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뭐 그런 말씀도 충분히 참고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참고해서 좋은 방안을 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추진 의사가 분명히 시장님 생각은 있는 거지요. 아니 그거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땅을 매각할 때도 이런 쇼핑몰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은 좋다고 봅니다. 다만 두 필지를 하필하면 이것은 도시계획 제2반을 해야 돼요. 그걸 수용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필이라는 것이 또 사실은 실제로는 이 판매 면적을 더 정대시키고 사실 그렇기 가서 때문에 고민해 보십시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박원순 시장님의 지금 결론은 분명히 추진 의지는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있어서 그것이 정리되고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씀과 같게 보도 자료를 내도록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이게
원래 이 원고가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예. 다음은 부천 홍대 원종과 홍대선이라고 불리는 서부 광역철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박원순 시장님, 윤준명 부시장님 그리고 고홍석 교통본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서부 광역철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노선은 본인이 1910년 지방선거 당시 제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231회 그러니까 11년이죠. 9-1호선이라는 명칭으로 최초 서울시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동안 서부 철도에 대해 본인이 시정 질문하고 보도자료 배포한 현황인데요. 2012년 11월, 2013년 11월에도 2호선 홍대 입구와 5호선 화곡역을 연결하는 이 철도 노선을 확장해 줄 것을 제안하고 시장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한번 화면 한번 들어보시죠. 마포 서대문 은평 그리고 강서 양천을 연결하는 이 지하철이야말로 주민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도시 인프라 시설입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에게는 장래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주지하시어 이 노선에 대한 타당성 확보와 관련된 모든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다각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빚이 1이 안 돼서 확정 노선이 안 되고 후보 노선을 넣어주셨고 그러다가 부천 원종까지 5km로 연장하는 서부 광역철도로 이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2016년 6월 국토부 확정고시로 결정이 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 광역철도 사업이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노선을 최초 제안했던 본인이 10대 의회에 다시 들어와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그동안 확인한 바로도 지역 주민의 염원과 달리 지금 서부 광역철도가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차량 기지 확보와 함께 인천 청라까지 요구해달라는 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차량기지 신설 문제에 대한 다른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답이 나와 있어요. 서울시가 정리한 국토부, 경기도, 부천시 등의 주의 의견을 보면 서울시가 적극 추진 의사를 가져달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과 남경필 지사가 맺은 협약서 내용도 있네요. 그 협약서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토부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밝혔듯이 서울시가 적극 나서주면 이 실마리가 풀릴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성산역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홍대 입구하고 DMC역은 2.8km예요. 그 사이에 서울시가 평균적으로 1km 이내로 정거장을 만들어 놓는데 2.8km가 떨어져 있는 건 말도 안 되죠. 이것은 오히려 그게 중간에 성산역을 안 만들어주면 지하철 무용론이 나와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데모가 난리 날 것입니다. 또 인천 청라까지 연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문제인 것이 할아버지 때 시작하고 이제 손자 때나 타보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될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그래서 본변님 잘 아시다시피 2013년 6월 서울시가 수립한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에 성산역이 없는 문제, 그다음에 인천 청라까지 요구하는 문제, 신정 차량기지 문제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도시교통본부장 고은석입니다. 예. 내용은 너무 의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30초 내로. 예. 원종 홍대선의 경우에는 차량기지 문제가 원래 신정 차량기지를 이용하는 문제로 했지만 경제성이 없는 걸로 신정 차량기지를 활용할 수 없는 걸로 나타나서 그러면 다른 차량기지를 찾는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그 다른 차량기지를 어디로 찾을 거냐를 가지고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천시랑 그 차량기지 위치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라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이 문제와는 별개로 인천시에서 요청을 했고 이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용역과 함께 인천시가 비용을 분담한다면 용구 용역을 합동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는 의견이 돼 있고 아직 합의는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뭐 성산역 성산역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광역철도로 변경이 되면서 광역철도는 기준에 따라서 시속 50km의 속도가 나와야 되는데 성산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0km가 안 나온다 해서 그러면 광역철도로 지정이 안 된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성산역이 배제가 돼 있는데요. 거리가 뭐 아까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 저희 그 충분히 인근에 1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라까지는 뭐 이건 청라까지를 수용하면 안 돼요. 우선 원종까지 먼저 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거는 뭐 단계별 추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장님이 이번에 그 진척을 보지 못했던 4개 경전철 경을 재정 사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서부광역철도가 시장님 임기 내에 착공이 되고 성산역이 추가될 수 있도록 의원님 그 차량기지 확보에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이 엄중함에도 성숙된 방청 문화를 보여주신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기후제를 지내놓고 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제안한 시정 질문이 서울 시민의 행복 지중인과 서울시의 발전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김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